있죠. 현직 경찰이다 보니까 아들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도 상당히 좀 체계적이고 좀 완벽한 범행 뭐 이렇게 증거인멸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건 자체로 좀 들어가 보면요. 장윤기가 계속 우발적 범행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그 15분 전에 그 여성을 계속 미행을 했다는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차문도 열어놨다 그러고 여러 정황을 보면은 계획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 계획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우발적 살해라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그냥 다투는 거죠. 예. 다투는데 갑자기 욱해서 살해를 한다랄지 아니면 뭐 치고받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 하다가 이제 살해한 것이 전형적으로 이제 우발적 살인이에요. 근데 장유희 같은 경우는 미리 흉기를 또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 대고 또 그거 이외에도 뭐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 그다음에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납치를 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적 살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적 살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고 그런 계획적 살인이 무엇을 위한 살인이었느냐. 예. 그러면 어떤 성폭행이랄지 강간 목적을 위한 살인이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웬만한 수사해 보면 다 알 수 있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증거를 이제 빨리빨리 확보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못한 것이고 지금 장윤기가 지난달 22일인가 재판을 했을 겁니다. 6월 22일 날. 예. 근데 그때는 자기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 살인을 할 이유가 뭐냐? 강간 목적이냐?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상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7월 13일 날 또 재판이 있거든요. 예. 그날 답변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강간 살인으로 가느냐, 일반 살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 사형은 형법 257조 1항인데 예.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일반 살인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일반 살인인데 살인 중에서 또 우발적 살인, 계획된 살인이 아니면 형량이 또 대폭 감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아니고 강간을 위한 살인이 돼버리면 네. 형량이 엄청 높아져.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무리 판사가 봐주려고 해도 무기징역 선고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량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장윤규도 인식하고 있었고 아버지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형을 좀 경하게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저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과거 주변 지인들에게 했던 발언이나 혹은 뭐 리얼돌 같은 걸로도 강간 등의 목적이 적용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리얼도를 이렇게 보면 이제 예. 성적인 좀 왜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뭐 지인들과 대화 내용이랄지 메모리 카드에 녹음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면 아 이건 약간 성적으로 왜곡돼 있고 더구나 휴대폰 같은 것을 포렌식 해보면 거기에 이제 성적인 거 관련된 걸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예. 아마 검색한 것 중에서 납치 후 성폭행 이런 것도 검색한 것을 아마 검찰에서 확보를 한 걸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살인이 우발적이 아니고 어떤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장윤기가 이제 뭐 지금 뭐 전해지기로는 반성문도 쓰지 않고 뭐 자격증 따가지고 나중에 뭐 써먹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무기징역 이상 형량을 살지 않으면은 다시 이런 경우에 나와서 재범을 일으킬 확률도 저희가 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장윤기 같은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같이 근무했던 그런 장소에 이제 베트남 여성, 네네. 20대 여성을 스토킹을 하고 또 성폭행을 했다. 이제 이것도 같이 기소가 돼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우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처음부터 그냥 단순 살인, 우발적 살인으로 기소가 되고 형량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 10년, 15년 살고 나와서 예. 또 재범의 위험성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특히 이제 성적인 거에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이제 재범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검찰에서 초동부터 수사를 다시 해서 강간 목적이 있는 살인이라는 걸 이제 밝혀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